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이슈는요. 박스권일까 아니면은 반전 상승장일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는 반전 상승장 살짝 더 이제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좀 네. 아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냐면 시장의 대응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뭐 상승한다, 내려간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리치스타님도 조금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방으로 갈 거야라기보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종합주가지수가 2137포인트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여기에 지지선이 있으니 키스마크 지지선이 있으니 여기서는 반등 매수를 본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갭상을 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매수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치님은 매도로 먹고 전 매수로 먹었는데 사실 매도로 먹을 수 있고 매수로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제가 찝어드린 내용이 뭐냐면 엄청나게 일주일 후까지 상승할 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작 자체가 종합주가지수가 5일이평 위에서 시작한다면 11일평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위쪽까지 2175포인트까지 열고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 선물지수는 뭐 한 2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일이평 아래쪽에서 만약 내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5일이평에 저항이 있으니 일단 좀 모멘텀 자체가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5일이평 위쪽에서 시작하냐, 아래쪽에서 시작하냐, 그 다음에 만약 올라갔을 때 전일 오늘의 금일 종가를 올라타고 5일이평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11일평까지인 2175포인트까지 보자라는 의미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리치스타께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상승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국내 증시와 그리고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어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네, 저희 뭘 집중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 아니라 차트를 지금 돌리고 있다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한테 말하는지 모르고 네, 우리 차트를 좀 보고 있다. 우리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누구랑 같아요. 지금 네. 저희 우리 리치스타께서 지금 시장은 네네.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좀 관망하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번 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차트인데요. 일단은 선물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나스닥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늘려보면은 일단 나스닥 자체의 차트 자체가 지금 완연한 상승 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차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차트를 조금 키워보면은 위에 저항선이 너무 많아요. 네, 위에 7229, 7286, 7368. 그 이 150포인트 사이에 저항선이 3개나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뚜드려 맞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삐그덕삐그덕이 슬슬 시작하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뭐 관세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그 무역 협상 자체가 기대감으로만 올라왔지 뭐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 자체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기대감으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증시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IX 공포지수라고 하는데요. 신한 S&P VIX 지수를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는 여기 S&P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S&P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느냐.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올라가봤자 S&P 지수로 올라가봤자
진짜 많이 올라가면 100포인트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은. 떨어지면 여기서 한 300포인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락 쪽에 먼저 베팅을 하겠습니다. 왜냐? 아래쪽이 더 많이 열려 있고 먹을 게 더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면은. 위에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가는 포인트 자체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100포인트도 아니에요. S&P 기준으로는 50포인트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래는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열려 있어 버리는데 그럴 거면 저 같으면은 현재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현재 뭐 엄청난 무역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막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크게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그 이벤트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번에 어저께 나온 뭐 미국 소매 판매 자체가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나와서 미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ISM 비제조 PMI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좋게 나온 것 자체가 예상치 자체가 낮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낮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당연히 지표 자체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그냥 좋게 나왔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상치가 별로 높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썩 좋은 지표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일단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는 일단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는 살짝 좋은 편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부터 해서 선행 지표라고 있는데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지표를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선행 지표가 다 우주순 다 하방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안 좋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일단은 글로벌 경제 둔화 쪽을 무게를 좀 더 실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식만 하는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여기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은 차라리 반등시 매도 전략을 취했을 때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인지 아니면 갑자기 분위기 상승장인지 최근 시장 흐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리치스탁께서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지금은 기대감으로 잠깐 반짝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파이더스탁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기준을 좀 정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방향성을 물론 큰 방향성을 선택을 해야 나머지 어떤 그런 증시를 보는 게 편하겠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한 달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큰 틀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예상했던 곳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은 대응의 능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뭐 당신 말이 맞다 이런 어떤 논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137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왔다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린카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9일 변곡이고 10일 변곡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이 왔고 구름대 지지를 받았으니 그리고 키스마크의 지지를 저는 우선시하니 이런 지지 자리에선 굉장히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증시가 아까도 저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약세냐 강세냐라는 기준에서 아침에 시작가가 형성이 됐을 때 오늘 약세일 거야 강세일 거야라는 기준이 과연 시청자분들한테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일2평을 넘어가고 오늘 종가 자체를 띄어서 넘어간다는 건 얘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양봉 하나는 더 나온다는 소리니 네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하라는 참고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만약 매수를 했다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했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내일 같은 경우에 저는 한 2포 정도를 봐요. 만약에 5일2평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2포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거고 만약 올라가다가 유턴해가지고 5일2평을 다시 깬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어떤 큰 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11일평의 저항을 일단 보는 거니까 2178포인트의 상승 여력을 어떤 강도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항생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가 항생이 열려 있네요. 29,000포인트를 만약 내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29,100포인트나 29,200포인트까지 일단 저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신고가 갱신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갱신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상방 쪽으로 대응을 할 거지만 아래쪽으로 물론 위쪽으로 저항이 많아요. 29,000포인트 자체가 29,040포인트 자체에도 저항이 굉장히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저항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29,100포인트, 29,200포인트를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수 쪽이 나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쪽도 저항이 많지만 아래쪽에 이평 지지도 무시를 못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큰 틀로 장대 음봉으로 얘가 개파락으로 무너지거나 뭐 2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21이평 자리가 28,600포인트니까 28,6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 대응을 더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래쪽에 11이평, 5일이평, 21이평의 지지와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의 지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눌렸다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은 간단하게 29,000포인트를 넘어가면 29,100포인트, 29,200포인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28,600포인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평선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 자리인 27,300포인트까지 매도 쪽으로만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중요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요 이평들을 다 무너뜨려서 음봉 마감을 해서 추세를 완전히 역전으로 내려버릴 것이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매수 쪽이냐 매도 쪽이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돌파냐 하락이냐에 대한 중요 이평 지지와 중요 저항대의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우량 종목으로 특히 하시는 뭐 그런 분들께서도 대응이 좀 수월하지 않겠냐. 두 번째로 어차피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 자체가 지금 보면은 3월 1일 날의 고가가 57.88 그러면 지금 57불이니까 여기서 지금 80틱 위가 고점인데 만약에 57불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봤을 때 58불이나 59불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도 뭐 감산을 계속 뭐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나오는 상황에서 오일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보를 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준선 쪽이 무너지는 54불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세게 오는 거니까 매도 대응이 맞지만 오일 쪽은 저는 사실 눌림 매수 쪽이 뭐 맞다라고 생각하고 직전 고점이 57.80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150틱에서 200틱 정도는 더 위쪽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일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저희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일이평이 넘어가면 11일평까지 11일평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뭐 여기 지금 보시면 11일평이 넘긴다라는 건 직전 고점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2235포인트까지 또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1일평까지 상승 여력은 있으나 11일평은 만약에 종가 자체가 넘겨서 종가 형성을 한다면 이거는 2241포인트 직전 고점을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